남자들이 말하는 여자의 모든 것 우먼 톡톡. 탄력 있는 크림으로 문을 활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D사의 신개념 탄력 크림을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약간 뿌띠한 사이즈죠? 너무 예뻐요. 맞아요. 아니, 예쁘기도 예쁜데 들고 다니기 좋은 정말 딱 그 콤팩트한 사이즈 같아요. 맞아요. 또 이런 사이즈들이 또 좋은 거 다 넣은 거거든요. 완전 응축해서, 그죠? 응축해서. 맞아.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이제 딱 나만 알고 쓰는 것 같은 이제 얄밉게 고급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 네. 언니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탄력 크림 제품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아니 뭘 또 언니를 강조를 언니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뼈가 있게 다가오네요. 아유, 그런 뜻 전혀 아니에요. 야, 너도 나이 든다. 아니, 그만큼 또 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기해봐요. 아, 근데 왜 이 크림을 신개념 탄력 크림이라고 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탄력에 관심이 많은 때인데 누구나 관심 있죠. 이 크림을 밴드 크림이라고 부른대요. 밴드 크림? 밴드 크림, 이제 기존 탄력 크림의 패러다임을 싹 바꿔놓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맞아. 밴드 크림 나도 조금 생소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이게 일반 크림은 성분들을 넣고 그냥 이렇게 져가지고 만든다고 하면은 이 밴드 크림은 성분들을 넣어서 젓는 것뿐만 아니라 고온 가열에 냉각까지 시켜가지고 핸드메이드로 정성껏 만들어낸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게 약간 도자기를 굽듯이 만들어지는 좀 특별한 크림인 거죠. 그렇구나. 네. 그 피부가 이렇게 도자기처럼 된다. 어떤 게 좋은 거죠? 보통 화장품들은 이제 뒤에 이제 성분표를 보면은 정제수가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크림의 영양분이 아닌 물이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도자기처럼 정성껏 만든 요 밴드 크림은 고농축의 영양 덩어리만 남아가지고 적은 양으로도 아주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다. 제가 이 이제 만든 비화를 살짝 들어봤어요. 그래요? 살짝 들어봤는데 그 고농축의 영양 덩어리를 만들겠다는 고민에서부터 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저희가 한번 바로 발라볼까요? 네네, 좋아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네. 한번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크림 제형이라기보다는 약간 고체 같긴 한데 고체야. 이게 고농축이기 때문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소량. 소량. 네. 딱 한 스푼 정도. 그래서 예. 요 한 스푼을 일단은 이게 약간 고체 제형이기 때문에 손에 놓고 녹여서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약간 히팅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손이 뜨거우니까 금방 이렇게 녹아요. 바로 부드러운 크림 제형이 됐어요. 우와. 그걸 온기로 꾹꾹 눌러서 흡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네요. 네. 와, 보습 대박이에요. 우와, 장난 아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그동안 써보던 거랑 다르다. 아니, 나 지금 손이 되게 건조했거든요. 지금 막 촉촉하면서 안에 딱 그냥 가둬두는 느낌? 밴드 크림이 이런 거구나. 저도 밴드크림에서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써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홈케어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디바이스 20-30만 원 주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디바이스 없이 사용을 해도 맞아요. 2주 후 탄력 개선이 확인이 됐대. 예. 저는 사실 그 이제 뭐 탄력 때문에 괄사 이런 거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이걸 바르면 그런 게 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쵸. 이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주 작은 실타래들로 되어 있대요. 정말 밴드처럼. 그래서 이게 탄력이 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밴드라는 그렇지. 말이 붙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체 제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은 아주 작은 실타래가 막 엉켜있는 거즈 제형으로 돼요. 거즈. 원래 그 이제 탄력 밴드 막 집에서 막 뭐 이렇게 좀 진짜 밴드를 이렇게 하시는 올려 분도 붙이려고 계시고. 마스크처럼. 그쵸. 밴드들 막 많이 착용하고 해봤어. 있잖아요. 맞아. 그 밴드의 밴드네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규리 씨가 하는 괄사나 뭐 제가 하는 디바이스 이런 것들에 도움이 없어도 사용 후 2주 후에 탄력 개선이 확인이 됐다라는 게 나는 이게 좀 놀라운 것 같아. 아니 근데 탄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완전 건성인데 너무 촉촉하지 않아요? 보습이에요, 지금. 촉촉해. 그냥 영양크림 효과도 엄청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촉촉해. 영양크림을 나는 바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듬뿍 바르다 보니까 되게 번들거리고 조금 자기 힘들어. 그리고 또 이제 낮에 바르면은 그런 크림은 좀 메이크업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맞아. 근데 이거는 데이 앤 나잇이야. 그래요? 낮에도 바를 수 크림도 있어요. 되구나. 낮에 발라도 되는구나?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지가 않더라. 아, 그래요? 백탁도 없어. 지금 봐서 알겠지만 다 스며들었잖아. 맞아요. 아니 근데 저 약간 계속 만지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니 내 살결이 이렇게 부드러워 싶을 정도예요. 계속 만지고 있어 아까부터.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다 한 스푼 소량 떴잖아요. 네. 그런데도 너무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밤에 좀 집중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2번, 3번 레이어드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한 번 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2번, 3번씩 해서 이렇게 바르면은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들어간 성분들도 한번 살펴드리면 네. 로레알의 특징인 고가 탄력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프로자일렌 특허 성분인데 네. 요게 또 액토인 성분을 배합해가지고 프로자일렌 특허 성분에 멈추지 않고 이 D사에서 수많은 성분 배합 실험으로 액토인이라는 새로운 성분 배합을 찾아내서 이 밴드 크림에 싹 담아냈기 때문에 이런 또 우리 극강의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건지. 여기다가 빨리 그 메이크업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베이스 발라보고 싶죠? 그니까. 우리 하나씩 챙겨가자고. 자, 어쨌든 이렇게 빌드업을 잘 해줬으니까 네. 우리 탄력이 고픈 규리 씨 어떻게 예. 한번 제가 한번 네 이걸 또 집으로 가져가서 한번 제대로 좀 발라보고 제가 또 역시.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네. 지금 셀캠 장인이에요. 우리 규리 씨는 네. 등극했어요. 아유, 네. 네,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좋아요, 좋아요. 규리 씨의 셀캠에서 신개념 탄력 크림, 밴드 크림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리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개념 탄력 크림 이 아이를 직접 발라볼 건데요. 와, 탄력 크림 지금 퍼밍 밴드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용감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파츌러로 엄청 샤베트 같이 떠져요. 이게 평소에 쓰는 다른 그 크림 제품보다 3분의 1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도 가볍게 떠봤어요. 이것만 발라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온기로 녹여서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고 오, 이렇게 손으로 꼭꼭 눌러서 흡수를 시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 촉촉하다. 이게 제가 손으로도 발라봤잖아요. 그 스튜디오에서도 발라봤는데 확실히 얼굴에 바르는 건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헉! 촉촉한 거 느끼시나요? 자, 이렇게 좀 흡수를 시켜봤는데요. 이 크림이 일반 크림이랑 다른 게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 가열 거기다 이제 냉각까지 거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딱 발랐을 때는 조금 리치한가?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이제 데일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이트에 이제 잘 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 2중, 3중으로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사용하시면은 이제 나이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크림의 특징이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거즈 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농축의 영양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아까처럼 피부에 이렇게 온기로 눌러주기만 해도 보통 이제 디바이스나 괄사를 같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이제 고농축의 영양 덩어리를 이렇게 피부에 흡수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즈 제형이라고 하고요. 또 미백 그리고 주름 개선 이중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중 효과가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 앤 나이트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농축의 영양 덩어리 밴드 크림을 한번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와, 제가 밴드 크림 말로만 들었다가 이렇게 또 사용해 보니까 진짜 약간 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밴드 크림 사용해 보세요. 그럼 박규리의 셀캠이었습니다. 안녕. 여자들이 말하는 여자의 모든 것 우먼 톡톡.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뭘까요? 네, 여성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 꿀팁입니다. 네, 법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입니다. 오,
변호사님 나이가 삼땡이세요? 아, 네. 삼땡이요? 네, 삼땡이에요. 오! 소영!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 변호사님을 내 주변에는 많이 없거든요. 저도 네, 그래요. 저도 네. 거기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주변에 두기란 쉽지 않은데 우먼톡톡이 또 그 어려운 걸 해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저는 여기 약간 손발 묶여 있는 듯한 느낌. 벌써부터. 변호사님 오늘 집에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 미혼인 저희 같은 경우도 변호사님께 이렇게 조언을 받을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떤 남자를 만나야 좋은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힘들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고 좋다. 그러면은 더 집에 못 가실 겁니다. 아, 오늘 촬영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증이 너무 쏟아지는데요. 이제 첫 인사 들었거든요. 네. 예, 저희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규리 씨도 그렇고 기량 씨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치어리더인데 이분들은 사실 스케줄 외에도 팬들이 계속 이렇게 좀 따라다니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또 어떻게 잠들 좀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법이 없었고 공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이 됐었거든요.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경미하게 처벌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신생됐어요. 잘 됐다. 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은 크게 한 4가지 종류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계속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전자적으로 SNS나 뭐 카카오톡 계속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뭔가 추적을 한다거나 나의 개인정보를 막 수집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더 이상 그 행동을 못하게 경고를 줄 수 있겠죠. 요즘에 기사들도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 요즘 진짜 무서워요. 밖을 못 다녀. 그런 경우도 뭐 요새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가? 그거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법에서는 그냥 폭행이에요. 그치. 때리면 폭행이고 다치면은 상해인 거고요. 스토킹 범죄든 데이트 폭력이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게 싫고 아프고 무섭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나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제 친구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양육비를 너무 조금 줘가지고 나중에 양육 소송? 양육비 소송? 뭐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또 귀여운 분들만의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직은 뭔지 모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소송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게 나중에 되면은 그 소송이 성립이 되나요?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 청구는 다른 개념이 뭐냐면 재산 분할은 배우자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배우자끼리 갈라먹는 돈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거고 양육비는 우리가 함께 낳은 자녀가 양육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청구하시는 건 현명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오, 가능한 거구나 진짜. 네, 가능합니다. 이제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이혼에 이르지 않고 조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좋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저의 분야는 아니고 저한테 이혼을 하러 오셨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변호사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한 상황이지만 이제 그 가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 너무 잘 됐다. 한편으로는 부럽다. 이런 하러 생각이 왔다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럼? 다시 불 붙어가지고 애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 사이에. 네,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바람이를 있는데 모르지. 몰라. 진짜 드라마틱해. 어떤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외도인 줄 알고 와서 제가 막 증거를 찾아드렸는데 외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도가 아닌 것 같아서 불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외도가 아니고 내가 괜히 남편을 의심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오해를 풀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우와, 큰 역할 하셨네. 네, 그렇죠. 변호사님도 이혼을 해보셨다고요? 이혼을 했었죠. 이혼을 했죠. 그래서 혹시 이혼 전문 변호사로 가신? 네, 그전에는 제가 M&A 전문 변호사라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회사를 합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정반대로 잘 살고 있는 건 아닌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누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때 진짜 막막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변호사니까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좀 민망했었어요. 이제 다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힘들게 겪고 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전문 분야를 바꿨습니다.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원래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어쨌든 그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면서 좀 이게 다른 분들께도 조금 더 좋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야, 이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합의점을 잘 찾아주실 것 같긴 하고 그러게요. 제가 또 엄청 얼마 전에 빠져서 보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이혼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굿파트너. 네,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재밌어요. 야, 내가 봐야겠네. 아직 못 봤어. 근데 우리 장나라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이혼하면서 사실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봐.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쵸. 일단은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건 멘탈이고요. 왜냐면은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 이미 멘탈이 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될 대로 되게 해달라. 내지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상대방만 속된 말로 조져달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감정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거든요. 물론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경우에서 내가 무언가를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쉽게 양보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 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더럽고 치사하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발목을 왜 잡냐면 위자료를 줬다는 거, 재산 분할을 불리하게 했다는 게 너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야 라고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하시든 아니면 판결문에 의하시든 내가 할 수 있는 주장을 다 하셔서 이 이혼에 있어서 나는 떳떳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로 남기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한테 오실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내가 이걸 고민을 할 때 변호사를 찾아오더라도 변호사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뭐 나처럼 직접 겪은 사람은 더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겪은 사람은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시고 이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일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섣불리 행동하시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다 보면 상대가 뭐 부정행위를 하든 뭐 도박을 하든 두 집 살림을 차리든 이런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증거가 확실해야지만 내가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서 뭐 흥신소를 찾아가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시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다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이혼 소송 가도 증거 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채택이 안 되고. 네, 아예 보질 않아요. 판사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못 보고 잘못하면 외도한 건 상대방인데 뭐 위치정보법 위반 같은 걸로 역고소를 당해서 많은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고민들이 든다면 그냥 상담사 찾아가듯이 가시듯이 변호사한테도 오셔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를 말씀을 나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그런 느낌을 본인이 이렇게 딱 느꼈다면 뭐 휴대전화나 뭐 이런 것들로 증거가 확실히 생긴다면 바로 그냥 변호사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네. 내가 괜히 이상한 걸로 이렇게 정황을 잡지 말고. 오, 야 이거 진짜 너무 이건 꿀팁이네요. 꿀팁이다. 끝나고 어디 가세요? 네. 그래요? 바쁘시겠죠. 바쁘시죠. 아이들도 스케줄이 빡빡하신데 알겠습니다. 그럼 보내드리고 명함이나 하나 촥 놓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자들이 알아두면은 좋은 법률 상식들 우리 심규덕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여자의 모든 것 우먼 톡톡. 자, 다음 만나볼 분은 누구실까요? 네, 앞니가 예뻐지는 꿀팁을 들고 오신 분인데요. 네, 앞니 전문가 박상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양 평촌에서 지금 개원한 지 15년 이상 된 오래 박상희라고 하셨다. 합니다. 오,
15년. 15년. 야,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네. 대단하시네. 그만큼 주변 우리 상권을 꽉 사로잡았다는 얘긴데, 그리고 또 앞니 전문가라고 하니까, 네네. 우리 또 요즘에 앞니 플러팅 맞아요. 난리잖아요. 난리죠. 우리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위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요즘 미용에서 이 치과 수술은 이제는 필수인 것 같아요, 원장님, 그죠? 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이제 예뻐지기 위해서 이제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시술을 받는지 궁금해요,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미백이나 보통 우리 라미네이트로 알려진 걸 하고요. 또 교정을 많이 하시죠. 나 교정, 전 교정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미백을 한번 받아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귤이 그거 다 귤이 거예요? 네. 엄청 귤이 이쁘다. 이쁘게 잘났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미백 치료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이제 미백에 관심이 좋다, 많으시네요. 좋다. 너무 좋다. 네. 미백은 뭐 일단 전문가 미백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자가 미백이 있습니다. 아, 맞아. 막 네. 바르고 하더라, 요즘에는. 네네. 예. 그래서 전문가 미백은 이제 고농도의 약물을 사용해서 네. 병원에서 이제 짧은 시간, 뭐 보통 1시간 정도 이용해서 그래도 꽤 보통, 걸리네요. 네, 밝게 하는 거고요. 보통 자가 미백제는 이제 좀 농도가 낮은 약물을 사용해서 장시간 동안 네. 가정에서 이제 꾸준히 사용하시면 좀 밝아지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실 중요한 건 사실 뒤에 있잖아요. 그쵸, 그쵸. 라미랑 교정 가야 돼요. 아. 네. 라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라미네이트. 네. 요즘에는 또 어떤 방법들이 인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치아 표면을 이제 삭제를 하고 도제나 어떤 보철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는 술식인데요. 삭제 라미네이트. 네, 삭제 라미네이트. 근데 치아가 좀 가지런하지 않으면 삭제를 꼭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좀 치아가 가지런하신 분들은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네. 그 도제 수분물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네. 무삭제로도 가능한. 제일 차이점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는 네. 뼈대는 두고 네. 그거 그러니까 끼우는 거 우리가 아니에요? 손톱에 이렇게 네. 여성분들 많이 이렇게 뭘 붙이잖아요. 그쵸, 젤레일. 붙이는 네,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치아 표면에다가 네. 이제 표면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게 두께가 있으니까 붙이면 좀 튀어나와 보일 수 있고 오. 이제 개선이 안 되니까 좀 갈아서? 하는 가는 게 삭제 네네, 라미네이트. 그게 정통적인 방법이고요. 최근에 이제 얇게 기술이 나와서. 발달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네. 뭐 1mm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붙이게 되는데 좀 삐뚤삐뚤한 경우에는 그게 좀 힘드니까 미리 조금 삐뚤삐뚤한 걸 가지런하게 하고 하면 무삭제로도 그게 무삭제 라미네이트.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 라미네이트의 목적은요. 미용 말고도 네. 충치를 덜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이미 충치가 생긴 분들이 이제 치료 목적으로 라미네이트를? 많이 아, 하시고 있죠. 우리는 라미네이트 하면 뭔가 예뻐지니까 네네네. 교정이 이게 가지런해지니까 나는 미용 목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치아 교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치아 교정 근데 사실 이것도 돈도 좀 많이 든다고 저는 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많이 그쵸. 들어. 네,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 맞아. 길게 3년까지. 네. 까지 교정도 막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여러 아니에요? 개 있어. 티가 좀 나는 걸 싫어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투명 교정 장치를 쓰는데요. 네. 이제 그거는 복잡한 증내 이렇게 이동이 많은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 철사 교정을 많이 하고요. 보통 브라켓 교정이라고 브라켓 하고요. 교정. 브라켓 교정. 교정이라고 하고요. 그냥 보통 교정이라고 하면 네. 그냥 브라켓 교정을 네. 하고요. 그냥 교정이라고 해도 네. 그렇게 이해를 다들 하시는군요. 네, 네. 발치랑 브라켓이랑 이제 뭐 티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제일 다른 부분이 있나요? 턱이 작으신 분들은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니까 맞아. 삐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런하게 그 계란판이 계란을 30개를 넣어야 되는데 계란이 크면 다 못 들어가잖아요. 괜히 그게 깨져버려. 하나를 빼야 돼요. 아. 빼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발치는 공간이 부족해서 하게 돼요. 부족해서.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뭐 심미 교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심리 교정? 그게 제가 이걸 트렌드니까. 가져왔는데요. 네,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브라켓 교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된 거. 이런 걸 많이 많이 보셨죠? 보죠. 네, 알죠. 보통 이걸 쓰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명 교정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플라스틱 뺐다 꼈다. 네. 이렇게 해서 저 이게 이것도 이제 했었어요. 네. 끼고 계시면 크게 티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네. 방송할 때 저는 요거 빼고 이제 말할 때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덜 이렇게 티가 나는 거를 찾다 보니까 네. 그쵸. 이쪽까지 왔고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거보다 더 작아요. 오! 굉장히 작죠. 이게. 네. 더 작고. 아, 그리고 면적도. 네, 그래서 이게
뭐 한 2mm 정도 되거든요. 확실히 티가 덜 나네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심미적이고요. 티가 덜 나고 입술이 덜 튀어나 보이고 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히 이게 들어가는 와이어가 작아서 직경이 작아서 안 아파요. 교정하실 때 아까 막 고리 울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 신기하네. 근데 이제 뭐 기간은 똑같나요? 똑같이 얘는 빨리 이제 잘 대신에 되게. 앞니만. 앞니만. 네. 그 앞니가 가지런하 하신 분들, 그래서 특히 성인들이 하시기 좋아요. 그래도 이런 게 좋다. 성인들은 어금니는 어쨌든 기능상 문제가 없으시니까 보통 앞니 보이는 데를 개선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보통 교정 기간이 2년, 2년 반이면 얘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우와! 완전 줄여지네? 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비용도 뭐 절반 정도만 할 수 있고요. 와, 좋다. 나 이거 추천해야겠다, 주변에. 근데 뭐 심미 교정도 나왔고 요즘에는 뭐 자면서 하는 건지 수면 교정 이런 말도 있대요. 수면 교정이 뭐예요? 그 수면 교정은 이제 특히 무턱인 분들은 기도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코골이나 이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오시니까요. 그래서 보통 양압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근데 양압기가 이제 실제 사용해 보면 불편하거든요. 네. 양압기가 그건가요? 그 기계 같은. 네, 산소 탱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쓰는 건데 기도를 확장시켜 주면 그런 게 훨씬 편해지는데 교정으로 무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할래요. 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얼굴이 좀 작아지는 거죠. 얼굴형이. 얼굴형이 아니고 이 안에 기도가 이제 넓어져요. 아, 이것도 치료 네. 목적이구나. 그래서 치료 목적. 뭐 코골이가 좀 심하신 분들이나 네, 좀 네, 그런 분들한테 좋은 거구나. 야, 요즘에 진짜 안 되는 게 없네. 저는 3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치아가 좀 안 예쁘신 분들은 말할 때도 약간 가리게 되고, 맞아. 뭐 웃을 때도 활짝 못 웃으시고, 저는 이제 직업상 활짝 웃어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요. 저는 정말. 너무 좋다. 예. 우리 원장님도 교정 힘들지 않을까, 너무 비싸지 않을까, 나 그런 거 못해 하시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전처럼 교정 치료가 이게 접근이 어려운 치료는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릴 때 뭐 자녀가 6살쯤 한번 요럴 때 데려가면 그때가 혼합체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구치와 유치가 날 때쯤이거든요. 맞아. 그때, 이가 하나둘 빠지고. 네, 그래서 영구치가 다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하시면 그리고 그 어린이 때는 안면 성장을 교정으로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좋지. 그 교정을 그게 잡아주면 좀 얼굴형이 좀 예쁘게 클 수 있는 건가? 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뭐 주걱턱이 심하다거나 네. 무턱이 심한 애들을 일찍 발견하면 아무래도 좀 큰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니까요. 맞아. 야, 오늘 정말 교정에 대해서 네. 저희가 거의 다 알아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성인 교정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던 이 심리 교정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여자의 모든 것 우먼 뚝뚝. 다음 만나볼 분은 누군가요? 네, 이분과 함께 운명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 문화 예술인 박비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문화예술인 박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니, 저는 평소에도 사주 이런 거 보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운명 상담, 이런 거 되게 많이 살면서 또 큰 도움이 되잖아요. 큰 길잡이. 그럼 이게 뭐 나쁜 말이건 좋은 말이건 뭐 종교가 있어서 안 들을 거야 뭐 이래도 이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고 난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조금 저희가 많이 좀 여쭐게요. 네. 아니, 오늘 촬영이 굉장히 좀 기네요. 길 것 같네요. 벌써부터 대비 오죠.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여쭤볼까요? 네. 자, 일단 우리 슬기 씨는 예. 9월 21일생이면은 이게 이제 여자 사주는 아니에요. 되게 남성적인 기질이 되게 많으시고 어떤 되게 성격 좋은 것 같아도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어떤 자기만의 색깔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어떤 느낌, 촉, 예감 이런 것도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느낌이 오고 촉이 오고 예감이 뜰 때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헷갈려 할 때가 있거든. 그럼 첫 번째 뜨는 생각. 아, 나 오늘 마트 가서 오이 사야지. 그럼 오이 산다 했잖아. 그럼 그것만 사서 오시면 사고가 안 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건강으로는 이제 장 계열이 약해요. 선천적으로. 배앓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거. 아니 제 기사를 보신 거예요? 아니. 저 슬기 씨 처음 보고. 아니 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다가 지금 그게 과열돼가지고 궤양성 대장. 진짜? 장 계열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아니 어떻게 생일만 보고 그걸 알아? 그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빠져든다, 안 먹어도 지금. 체하는 거야. 언니 안 어떻게 먹어도 체기가 심하고. 빠져들었어. 아니 나 장이 진짜 약하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주에 그렇게 다 들어 있어요. 와, 어떻게 아니, 생일만 보고 그니까 생일만 그러니까요. 보고 그게 이게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신기해요. 우리가 사주 팔자라 그러잖아요. 연월 시가 사주 팔자인데 사주는 못 바꿔요. 어떻게 내 생일을 바꿀 수가 있겠어? 그게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슬프죠. 팔자는 저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상의를 할 때 하지 마, 안 돼 이랬을 할 수 때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이랬을 때 말 들으면 괜찮은 건데 하지 마 이랬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도 나는 거지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규리 씨, 기량 씨도 좀 봐주세요. 네네네. 여기도 성격이 되게 천진난만해요. 이 대하가 되게 아이 같은 생각을 많이 순수하다 그러죠. 굉장히 순수하고 좋다 나쁘다 표현이 굉장히 도드라져요 남들보다. 네. 좋으면 그냥 막 좋은 거야. 네. 나쁘지 그러면 그냥 이제 얼굴에 표가 다 나. 맞아. 그리고 이제 뭘 먹으면 얹혀.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성격이 되게 유순한 것 같아도 여기도 고집이 세요. 고집 진짜 세고 자존심 진짜 세. 여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와, 멋있어. 단호하네요, 언니. 단호해.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규리. 근데 되게 막 이렇게 얼굴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 아이 같잖아요. 맞아. 규리 씨가. 천사예요. 자기야기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색깔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주는 자수성가형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추진해서 누구를 만나도 네. 막 이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누가 해서 중간에 이러는 거 본인도 싫어할 뿐더러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라 누구를 데리고 가고 누구한테 얹혀서 가고 손잡고 가고 이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오지? 이게 자수성가형인 거예요. 이제 내년에 38 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에 정말 대박 나는 띠의 하나예요. 그래요? 섭외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문서? 좋다. 문서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체적이게 다 문서. 결혼, 출산, 뭐 임신 이런 거 다 문서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이게. 그럼 내년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내년에 건강을 조금 체크하셔야 될 때. 위장계열, 이게 몸이 냉해요. 네. 몸이 차갑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궁 관련, 이게 장 관련, 위장 관련 이런 거. 그리고 신경성으로 오는 두통. 네네. 이런 거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그거는 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기량 씨는 내년에 삼재가 들어와요. 저런. 근데 내가 이제 삼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어요. 네. 토끼띠, 돼지띠, 양띠가 내년에 삼재가 들어와. 삼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방송에서 그렇게 삼재는 왜 있어요? 이러면 이제 대답할 정도라 시청자들이 풀려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삼재는 푸시면 돼요.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악삼재는 그 해운 단년의 띠, 내년에 뱀띠잖아요. 네네. 뱀띠에 충이 들면은 힘이 드는 거라. 그럼 내년에는 그래도 을사년 복삼재로 들어와요. 오! 복삼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삼재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괜찮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닐 일이 많을 수 있어. 내가 지역을 다니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해외를 나가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 변동수가 굉장히 원활하게 들어와. 그래도 일을 많이 하는 거네. 그렇지. 좋아요, 근데 좋아요. 이제 단 하나 여기서 지금 기량 씨한테는 되게 정확하게 들었는데 사람을 조심해라. 계약서를 쓰거나 뭔가 문서가 들어올 적에 그냥 왜 이런 느낌 있잖아. 이거 이런 게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지? 이럴 때는 아는 길도 물어가야 되는 거야. 약간 쎄한. 그치. 근데 우리 기량 씨도 이렇게 막 말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왜 이게 이렇지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그런 촉을 잘 짚으시면 내년에 괜찮아요. 야, 너무 재밌다.
사람이 대운이 들어올 때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때 보통 어떤 시그널이 와요?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대표적인 게 힘들어져요. 오히려? 나 이게 이건 것 같아요. 신에서 내가 너한테 이래 무게감을 줄 테니까 네가 얼마만큼 이겨내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테스트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말 긍정적인 나 뭐 돌 던져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좌절하고. 죽을까? 그만 살을까? 뭐 한강에 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막 극단적으로 처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운기도 도망가요. 달아나요? 달아나요. 그래서 막 우리가 조금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져야 될 게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될 게 뭔가가 기운자가 바뀔 때는 네. 인간의 구설이 나요. 인간의 구설이 나고 금전이 갑자기 밑으로 하락을 해요. 그래요? 이게 좋은 게 들어올 때는 나쁜 거하고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펀치가 나쁜 펀치가 먼저 오는 거야. 좋은 펀치는 그 뒤에 따라오고. 그래서 요거를 잘 피하면 잘 맞으면 네. 내가 이 대운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이걸 피하고 나서 훅 올라갈 수 그쵸.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게 요거가 진짜 신기한 게 100명이면 거의 90명은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가 참 죄송한 게 너무 우리 운세만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한데 네. 우리 박비지 선생님은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맞아요, 계시니까 맞아요. 궁금한 것들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저도 막 몇 개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빨려들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고 네. 오늘 우리 선생님과 운세와 무속에 대한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네. 굉장히 풍족해진 기분.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내년에 뭔가 다산 기분. 희망이 또 생기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네. 나 지금 있잖아. 내년 하반기 왔단바. 이런 느낌이에요. 네. 분명히 있을 기대됩니다. 거예요, 좋은 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여자들의 모든 것 우만 톡톡. 다음 분은 또 빛과 소금과 같은 분이 오셨어요. 네, 바로바로 피부가 탱탱해지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피부과 원장님 김재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동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개원을 했고 리프팅을 중심으로 피부 미용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김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무엇보다 우리 여자들은 또 억울한 게 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 주름을 장착하게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참 그게 너무 세상에서 서글픈 일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사실 그 주름 없이 탄력 있는 피부로만 살 수 있다면 나이 먹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맞아. 아니 약간 저희가 각자 또 피부 타입이나 성향에 맞게 좀 고민을 살짝 상담 나눠보면 나 좋을 것 진짜 할 같아요. 얘기 너무 해봅시다. 많아. 네네네. 뭐냐면 아니 제가 광대가 좀 있고 네네. 또 아이홀이 또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다가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몸은 찌는데 네, 얼굴살이 안 네, 쪄요. 그렇죠. 아,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거 넣어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사실 약간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일 수도 그쵸.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약간의 뭐 광대가 있거나 예. 또 사실 얼굴에 살이 약간은 있으신 편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어떤 대비를 사실 좀 줄여줘야 되는 거지 뭐 무작정 넣는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리프팅이라는 게 결국은 안티에이징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이 뭔가 피부나 살이 좀 더 젊은 조직으로 가는 형태. 그러니까 뭐 몸으로 치면 근육량을 늘리는 게 더 젊어지는 거에 가까운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안티에이징 개념을 포함한 것 중에서 리프팅 시술로 얼굴을 조금 더 작게 만든다던가, 그게 네. 방법이겠구나. 조금 더 쪼여지게 만든다던가. 근데 뭐 지금도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결혼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네. 고민이 전 피부가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로 얇냐면 약간 실핏줄이 조금 보일 정도로. 맞아.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것들을 좀 받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실핏줄은 이제 혈관이니까 네네. 혈관 레이저 같은 걸 하면 없앨 수는 있는데 뭐 좀 경과를 봐야 되고 네네. 이제 얇다고 말씀하시는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오시면 자기 피부가 얇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네. 거의 90%. 피부의 두께 자체는 원래 우리가 잘라서 측정을 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얇다 안 얇다는 사실은 조금은 주관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얇을 거라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뭐 진짜 얇은지 아닌지는 좀 알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얇다고
일단 전제를 하더라도 네네네. 피부과 시술들 중에 뭘 하면 더 얇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원래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프팅, 타이트닝 이런 게 네. 안티에이징, 젊게 하는 시술들은 거의 다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네. 뭐가 근데 있죠? 이제 문제는 보통 뜨겁거나 아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극이 들어갔을 때 좀 얇거나 또는 민감하거나 네. 너무 건조한 피부들은 그 초기에 그런 게 조금 더 심해지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애프터케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뭐 애프터케어도 뭐 별건 없고 그냥 수분크림 잘 해준다거나 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향점은 두꺼워지는 방향이긴 하다. 두꺼워질 수 있구나. 네, 있죠. 근데 이제 천천히 좋아지, 천천히. 기령 씨도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제 나이 때 받으면 좋은 레이저?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 좋은 레이저 좀 효과 좋은 추천을 시술? 받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시술들 중에 좀 강하게 때리거나 너무 뜨겁거나 한 것들은 뭐 1, 2주 정도 좀 부을 수도 있고 뭐 붉은 자국이 날 수도 있고 한데 보통은 1주 내외에 끝나는데 네.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뭐 스케줄 있거나 하는 분들도 전날에도 맞춰서 막 하긴 하거든요. 근데 티가 네. 안 나는. 티가 안 나게. 근데 이제 대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이제 안 되는 시술들, 제외되는 시술들이 일단 있긴 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시술들 중에서도 조금 방향성을 너무 힘있게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네. 조금 라이트하게 뭐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게 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잘 해서 조절을 하면 그게 가능은 하거든요. 피부과 가면은 보통 받는 시술들이 뭐 대충 리프팅 뭐 관련 이런 것들이라는 건 아는데 맞아. 그게 사람 피부 타입마다 또 뭐 어떻게 다르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깊게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걸 받으면 좋을지. 또 알고 가는 건 다르니까. 그니까. 같은 경우는 좀 힘있게 살을 눌러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제 대략 잘 시술을 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얼굴이 작아졌다는 느낌이 잘 들어요. 완전 타이트해져. 네, 그래서 지방을 조금 뭐 파괴한다는 분도 있고 파괴까지는 안 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살을 누른다는 표현을 좀 좋아하고 그 시술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볼이 패이는 걸 좀 걱정해요. 볼페인. 네. 나라면 안 되겠다. 느낌이어서. 얼굴 살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지향. 보통 아주 틀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살이 없어도 소량씩도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좀 뭐 한 얼굴이 좀 작아지면 좋고 이럴 때 하시는 거고. 그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유명했던 피부를 재생하고 타이트닝하는 시술이고 피부 재생 요 좋다. 시술이 이제 가장 오랫동안 1년에 한 번 이걸 해주면은 뭐 젊어진다. 기본적으로 원리는 이제 피부에 에너지를 가해서 피부의 진피가 좀 두꺼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천천히 두꺼워지고 그 두꺼워진다는 건 이제 콜라겐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새로 생긴 콜라겐이 1년 뒤에까지 남아있고 근데 체감적으로 막 1년까지 쭉 간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좀 안티에이징 개념으로 타이트닝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말만 들어도 해보고 싶어요. 너무 쫄깃하죠. 저 피부 재생이 요새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아마 모든 여성분들이 그럴걸. 그쵸. 네. 그리고 튠 페이스. 이건 뭔가 페이스를 튠해주는 건데. 그러네요. 말만 들어도. 요것도 이제 고주파 장비로서 약간 서지의 특징을 갖고는 있는데 튠페이스 같은 얼굴을 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굴을 디자인을 해서 뭐 약간씩 힘있게 조여주면서도 피부 재생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 제일 장점은 또 통증이 좀 없다. 아픈 게 너무 싫어요. 네, 대신에 붉은 자국은 또 조금 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잘하면 또 안 남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통증이 없으면서 조금 더 체감도 있으면서 대신 시술자의 손을 좀 많이 타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잘 해줄 경우엔 되게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게 되게 잘. 솔깃솔깃하다. 자, 그리고 소프웨이브가 있네요. 네, 소프웨이브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한국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시술인데. 난 처음 들었어. 저도요. 네, 비교적 사실 국내에 들어온 지 몇 년 됐고 보통 이런 장비들이 들어온 지 몇 년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막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입소문 나고. 네, 그러면서 소프웨이브는 이제 좀 특이하게 초음파를 쓰지만 가장 피부의 바깥쪽을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서지 같은 게 피부를 이제 굉장히 전체적으로 재생하는데 이 소프웨이브는 피부의 가장 겉을 이렇게 에너지를 자극을 줘서 잔주름이 좀 흐려지게 한다던가 피부 껍질이 타이트닝 되는 걸 좀 더 빠르게 느끼게 해줘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뭐 콜라겐 엘라스틴을 뭐 새로 만들게 하고 그게 1년 반까지 간다. 죄송한데 저 하나 더 듣고 싶어. 아까 마지막으로. 아직 못 들으셨죠? 네. 듣고 죄송했습니다. 네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통증이 그리 크지 않고 사실 거의 없는데 좀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직후 효과가 너무 좋아요. 또 어떻게 좋은가요? 시술 직후에 얼굴이 다림질한 것처럼 쫙 붙어요.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쫙 잘 붙으면 사실은 그 상태로 오래 가진 못하거든요. 한 번은 좀 이렇게 뭔가 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엄청 세게 하면 갑자기 다음날 굉장히 살이 빠진 것 같지만 그 상태로 오래 가진 않다가 다시 리바운드로 돌아왔다가 다시 서서히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즉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예비 신부나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거를 다른 어떤 앞서 말한 리프팅과 함께하면 좀 초기 효과를 담당하면서 뒤에는 다른 장비들이 좀 안티에이징을 해주고 그렇게 많이 쓰는. 아니 저희가 말만 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아주 짧게 단시간에 설명을 들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약간 자가진단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머릿속으로 약간 계산이 되고 있어요. 진짜. 또 멀리 사시는 분들은 직접 내원해서 얘기를 듣고 또 그때그때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 우먼톡톡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피부과 리프팅 시술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리프팅 시술 잘 선택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우리 김재림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제는 하다하다 뷰티 프로에서 사주까지 봐주고 무대까지 봐주고 대박 아니에요? 아 저는 진짜 저 뷰티 프로그램 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진짜 약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뷰티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꿀팁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 진짜 처음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뷰티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지만 일상 속에서 얻는 그 꿀팁들이 앞으로도 좀 더 스마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사랑합니다. 야, 아니 사실 우리가 귤이나 기량을 딱 보기에는 아니 무슨 뷰티 프로그램에 나올 사람들인가? 왜냐면 이미 뭐 너무 뷰티가 장착돼 있으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알아가고 즐거워하고 이러니까 아마 우먼톡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리만족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늘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다. 다음 주에도 아주 예쁘고 맛있고 또 건강한 이야기 가득 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여자의 모든 것 우먼 톡톡 안녕. 또 만나요.